정민철 씨 글을 저 X에다가 인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 친구의 글을 인용하는 이유. 네. 지금 촉법 평론가라고 했던. 그렇죠. 촉법 네. 평론가라고 지목을 받았던 정민철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한 게 5.18입니다. 폭동으로 운운하는 자를 전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5.18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뭘 저걸 그렇죠. 처벌을 합니까? 네. 그런데 저거를 대통령이 그냥 리트윗을 해버린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거기다 건- 힘 실어주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네. 정민철을 강조를 했지만 사실은 이 깔려 있는 이야기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민철이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대통령의 선물을 네. 언박싱하거든요. 그쵸. 언박싱한 거에 대해서 네. 그걸 유시민이 깠어. 맞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천하다고 했어. 또 한 번 더 깠어요. 네. 사실은 그 내용이 더 중요해요. 네. 이 내용은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 완전히 전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쟁이 되기 때문에 이걸 쓰리 쿠션을 친 거야.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당구를 좀 칠 줄 아는 거예요. 아, 당구야. 인생은 당구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서 예. 말씀해 주시죠. 지금이 이 촉법 용역 평론가들 요걸로 지목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얼굴 그러니까요. 쭉 봐주시면 네네. 소장님 다 아시는 분들이죠.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그럼요. 한번 네. 보여주세요. 오창석, 명민준, 네. 뭐 하한기 이런 분들. 자, 잘 보세요. 네. 오창석, 네. 명민준, 하은기, 신인규 지금 이 5명 중에서 3명은 저하고 방송도 많이 했던 사람들. 그랬을 것 같아요. 방송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제가 방송을 많이 했던 사람이든 또 아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요. 더군다나 신인규 같은 경우에는 네. 뉴 이재명의 전사다. 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민주당 친화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까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여쭤볼게요. 국장님께. 아니 조국에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문제된다고 대학생들이 시국 선언하는 거 문제됩니까? 안 되죠. 그거 당연한 반응. 그게 깨어있는 청년이잖아요. 당연하죠. 아니 그런 거에 대해서 유시민은 뭐라 그랬냐. 아니 그 서울대 광장에 모여있는 후배들의 시위를 보고서 물반 고기반이다. 그게 할 말입니까? 동생들한테 네. 후배들한테 똑같은 거예요. 정말 척박한 지금 우리 평론, 우리 미디어 지금 얼마나 상황이 안 좋습니까? 지금 JTBC는 출연해도 출연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저분들은 불철주야 출연을 해서 이른바 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전달하고 또 토론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촉법 용역 평론가들이다. 촉법이라는 거는 진짜 제가 변호사로서 너무 깜짝 놀라는 게 이거는 뒤에 범죄라는 단어만 붙던 거예요 원래. 그렇죠. 사실 범죄 면허처럼 네. 그렇게 통용이 되는 그런 그렇죠.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그들만의 힘으로 이걸 철거하기에는 버거우니까 용역을 썼다. 그들만의 힘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이재명 이재명 그룹?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죠. 친명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을 테니까 왜 버겁냐라는 것에 네. 대해서는 은근 우월감과 또 이 자신감 내지 자만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 작가는 우리에게는 쌍포가 있다. 네. 털포와 불포가 있다. 그런데 당신들 모아봐야 구독자 몇 명이야.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어떤 의미에서 얕잡아 보는 거죠. 네. 니들 뭐 이동영까지 포함해서 그냥 용역이다. 저는 그런 의미로 들려요. 그든 말씀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들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촉법 평론가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이런 부분들을 일종의 뭉개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버려서 네. 어떤 이 유시민 작가의 합법의 특징은 상대방을 거의 첫 단계에서 초토화시켜서 이러시지 못하는 형국으로 만들어버리는 맞아요. 이 합법을 굉장히 절개 구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모독적인 거죠. 네. 상대방을 완전히 정신적인 이 질환까지 앓게 만들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사람을 완전 히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네, 저기서 아까 유튜브 썸네일에서 뭐 이를테면 반유시민, 뭐 청년 평론가 아무리 그 정체성을 표현을 하려고 해도 촉법 평론가 이 한마디로 그렇죠. 그냥 뇌가 끝나는 뒤덮여 버려요. 그러니까 저런 네. 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저 배추도사 정도밖에 없어요. 저는 욕을 먹고도 살이 쪄요. 그래 욕해라. 욕해.
저는 그걸 먹고 살이 쪄버리죠.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깜짝 놀라서 욕을 못 하겠네. 여기서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욕을 못 하겠다. 어떻게 욕을 먹어도 살쪄? 네. 자, 지금 이 정민철이라는 그 평론가의 과거가 엄청나게 파묘가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도 없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김재섭 의원하고 이 정민철하고 같이 있는 사진을 올리고 나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도전하는 촉법 평론 조무래기께서 윤석열 탄핵 반대한 종자와도 같이 노셨구나. 뭐 이런 사진을 올리고 아니 네. 아니 이 사람의 과거가 어쨌든 간에 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과거는 사람이 뭐 심지어는 보수 꼴통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은 내 국정 철학에 공감을 해서 네. 우리 성안으로 들어왔는데 네, 네. 이 사람을 개쪽을 주고 아니 이 새끼는 뭐 비 아니야? 죄송합니다. 새끼라는 표현을 써서 이 식기로 바꿉니다. 이 식기. 그래서 이제 아니 이거 말이야 창피 주고 말이야 이러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버틸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아 정말 잘 왔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울산시장이 된 김상국이란 말이에요. 네. 또 한 사람은 낙선했지만 김용남이고 네. 안다. 저 사람이 과거에 세월호에 대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나를 공격한 것도 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냐? 받아주자. 그게 집권 여당이고 그게 대통령 아니냐. 말은 그렇게 하면서 뭐 그냥 자기한테 도움되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그러니까요. 포용적 태도는 아니고? 아니 그냥 좀 저도 이렇게 이제 일단 네, 포장을 하는 거죠. 국장님. 뉴 이재명 아니시나? 아니 그래서 이제 이걸 한 건데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사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민철의 가글을 이제 파묘가 이제 실제로 그 적나라하게 파묘를 당했던 사람이 또 김용남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정민철의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느낌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정민철 같은 경우는 2001년생입니다. 얼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고 2001년생이고 저 고등학교 때는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잘생겼어요. 아 누구 닮았네요. 네. 잘생겼어요. 제가 젊을 때 저런 아 정말요? 저도 저기서 제가 저기서 소장님을 봤구나. 네, 그래서 참 잘생겼다. 약간 옆모습이 있죠. 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육군 제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저 2015년 14년인가에 정당 활동을 하면서 민주연구원에서 정책 전문가 아카데미에 참여한 다음에 우수 수료자 이 표창을 열심히 했네요.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이제 받았습니다. 아 그때부터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이재명 픽 비슷하게 돼갖고 예. 그다음에 이제 비서관 모집하는데 30군데에다가 냈다가 이제 한 군데에서 됐다고 해요. 이계호 의원실에 됐다고 하는데 요 친구를 딱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이 김재섭 의원하고 사진 찍은 것도 저는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언제부터 민주당 골수 민주당이었을까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냥 저는 아이돌 생활을 하다가 정치가 뭔가 여기 꿀 빨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든 건 아닌가. 혹은 스카웃된 게 아닌가. 예. 일종의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워낙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층들을 사실은 강하게 관리해왔잖아요. 그동안. 저는 그런 수혜자가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따지고 네. 보면 뭐 이 사람이 어떤 이력을 걸어왔던 네. 간에 지금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한테 무슨 우리가 대역죄를 뭐 아니. 중범죄를 뭐 적용시켜야 될 게 있나요? 없고 그럼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유시민 작가는 얼마나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까? 네, 맞아요. 저는 이게 나무 위키를 보면요. 눈이 어지러워요. 뭐 당 온데 때문에? 당 많이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네. 이 자료 수집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해요. 이게 너무 많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책. 이럴 때는 전 무슨 당 출신 뭐 이렇게 네. 그냥 끝내야 돼. 너무 많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네. 저는 유시민이 진짜 저도 이제 틀딱입니다만 저 같은 틀딱이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유시민이 자기 무슨 뭐 항소 이유서 뭐 이런 거 써서 스타가 된 게 언제였습니까?
지금 이 친구가 2021년생이면 25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촉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25살에 저 유시민은 뭐 했습니까? 자기는 나라를 구한다고 막 예. 나섰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김어준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오늘날 유시민이 40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그렇다면 이 친구의 과거를 이렇게 폄하할 수가 있는가? 뭐 그거 이제- 잭나이프에 청와대 스티커 붙여서 찌르고 다닌다. 그 예. 예. 요즘 젊은 애들 제일 싫어하는 그게 선민의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희 이제 네. 무슨 뭐 편지 썼다는 거 이제 고마해야겠습니다. 고마해라. 네. 많이 들었다 아니, 아이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면은 정말로 민족과 자유주의를 위한 투쟁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면은 촉법인 거고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요. 재산 공개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네. 저도 출연료 얼마나 네. 받았는지. 네. 저 정민철 반박하는 거 한번 볼까요? 상당히 잘 바르고 잘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청와대 선물 언박싱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유시민 선생님. 천하고 상스럽다고요. 유시민 선생님께서는 모르실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 이재명 정부를 지지한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알기나 하고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 한복판에서 싸웠습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스레드 등등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재명 정부 악마와의 맞서 혼자 버텨왔습니다. 지금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하던 사람이 누군가 해서 찾아봤더니 저 사람이었고 아, 네. 아니, 인물은 굉장히- 참 좋네요. 아니 굉장히 좀 상식적인 얘기예요. 저 얘기는 사실. 네. 내용 네. 봤을 아니 때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군대 갔다 와서 네. 민주당 입당하고 민주연구원에 있었고 우수 수료자로서 또 표창까지 받았고 지금 뭐 대통령을 지지하고 아니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으로 청년으로서 뭐가 문제가 되죠? 그렇죠. 무슨 뭐 살인 범죄를 저질렀나요? 그렇죠. 선물 받아서 기분 좋아서 언박싱했고 그러니까요. 뭘 지적을 해야 청와도 되죠? 쑥스럽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 뭘 지적을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그 청년층들의 반감이 진짜 굉장히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저 사람은 저 지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고 나는 거기서 혼자 싸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또 송영길 전 의원이 또 송 의원 이제 의원이 예. 참전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네. 정청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모든 것이 8월 전당대회에서 예. 정청래를 당대표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갑자기 이제 송영길이 참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29일 날 이제 방송에 나와서 KBS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청래 전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완전히 등을 졌다. 그래서 장례식에도 참석을 못했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 뭐 최근 뭐 정통성 부각한다라고 하는데 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등을 졌기 때문에 장례식에도 참석을 못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아예 정말 그 진영의 프레임을 깨버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저걸 던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나선 거죠. 그렇죠. 과거에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모아봤는데 그때는 또 워낙 쟁쟁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정청래 무슨 송영길 씨 사진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찾은 당시 사진은 이제 저겁니다. 그렇죠. 장례식 때요. 예예. 네, 장례식 네, 때 네. 사진인데 어. 저 때 이제 뭐 권양순 여사 있고 예, 저 예. 보이죠. 네. 네. 한명숙 전 총리나 네. 네네 예. 천호선 뭐 당시 맞습니다. 이강래도 네. 보이고요. 천호선, 이강래 이런 천호선. 분들이 워낙 네. 핵심이었고 저 오건호가 제일 원쪽에 보이네요. 아들. 문재인 비서 당시 저 전 비서실장 옆에가 아마 안희정 같습니다 얼굴이. 그러네요. 옆각이. 안희정이네요. 네. 안희정입니다. 네네 옆각이 안희정 같고 네네. 그런 저런 양반들이 있었던 것만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네네. 저때 장례식에 가지 않았다와 장례에 네. 가지 않았다 빈소에 가지 않았다 이 말이 전 혼재되어 있는 거 저희 오늘 아닌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사실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세 가지 이유다. 이것도. 자, 첫 번째는 뭘까? 적통 경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노무현이 등장하고 네. 장례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 자꾸 노무현 얘기하는데 이거는 누구를 일타쌍피 송영길은 두 사람을 사실은 깐 겁니다. 근데 네. 굉장히 유시민을 저격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자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걸 통해서 유시민까지 까버린 겁니다. 자, 자꾸 그 노무현 유산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당신들이 자격 있어라는 걸 이제 이걸 통해서 까버린 거죠. 적통을. 그러면서 정청래를 까고 그다음에 유시민은 계속 그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강조하지. 그러면서 김민석은 배신자니까 안 된다. 노무현 대통령 배신자 안 된다. 이 적통 경쟁을 송영길은 부각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다 대고 정청래 말이야. 그런 식으로 출마를 하고 있어. 소나무당의 전 대표 송영길입니다. 야, 미국에서 커트 캠벨을 만나고 왔단 말이야. 뭐 있다이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어? 물병 좀 줘봐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통이고 두 번째는 저는 송영길 의원의 대권 기회. 왜? 정청래가 되고 나면 이게 완전히 싹 이제 한강 새똥 대주길은 정말 이제 처참한 운명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길이 바로 송영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대권 기회가 이제 송영길은 이제 육선 의원이에요. 육선 의원인데 마지막 차이가 남은 길은 국회의장도 아니야. 대권이야. 대권이에요. 그런데 이게 꺾일 가능성이 높다. 정청래가 되면. 김민석이 되면 혹 몰라요. 왜? 김민석하고도 경쟁해 볼 수가 있고 또 김민석 다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면 호남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걸 줘버리면 사실상 호남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 정청래야. 민영배와 함께. 그래서 사실은 전북 선거에서도 오히려 김관영과 안호영에게 공을 들였던 게 송영길입니다. 그래서 이원택 이 당선인이 심지어는 막 그랬어요. 전화를 몇 번 걸었는데도 송영길 후보님께서는 제 전화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송영길의 의미가 그래요. 어따 대고 말이야. 내 전화번호도 모르면서 전화를 했다고. 몇 번이야 전화가. 이런 의미, 이 반응까지 보였을 정도로 이제는 갈라선 거예요. 그러니까 호남, 그다음에 대권의 기회, 적통이라는 이 기준이 상당히 이제는 중요해졌기 때문에 송영길까지도 참전했다. 근데 일단 이번 전쟁은 송영길이 친명의 최종 후보가 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김민석을 도와주죠.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기면 이기는 대로 송영길의 지분이 생기겠죠. 설사 원하지 않는 결과가 오더라도 나는 기여를 다한 거죠. 친명 속에서. 그러면 김민석은 이제 쭈그러지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음 대안은 누가 되겠습니까? 송영길이 되는 거죠. 우리 소장님 가셔야 되고요. 예, 네, 말씀 일단 감사드리고 예, 또 감사합니다. 모시겠습니다. 네. 송영길 씨가 지금 일단 사과를 했어요. 정청래 씨를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과에서 장례식장에서 못 봤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에 있어서 그날 당일 참석을 못하고 다음날 참석했다고 하더라. 맞아요. 그래서 내 발언을 정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과를 하면서 또 한 대 때립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FTA 추진할 때 민주당 대부분이 반대했다. 그 선봉에 정청래가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진보개혁 세력이 통상개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역사의 주류가 될 수 없다고 했다며 저는 일관되게 노무현 대통령님의 FTA를 추진하고 지지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노무현 시절에 FTA라든가 뭐 파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노무현 서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 우리가 먼저 버렸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라는 비판론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정청래 의원 시절에 2013년 기자들이랑 둘러싸여 있는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저걸 본 말입니다. 그때 NLL 발언을 갖고 2013년도에 다시 한번 논란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있을 때 NLL 관련 김정은이랑 만나면서 NLL 관련해서 북한 측이랑 만나면서 NLL 포기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다. 이거가 이제 문제가 이제 비문서가 나와가 그때 논란이 됐었거든요. 저때 정청래는 굉장히 강하게 노무현을 실드를 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청래의 인생을 보면은 노무현 집권기에는 노무현과 굉장히 강하게 맞서다가 노무현 서거 후에 오히려 노무현을 실드 치는 이런 이제 패턴을 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친했던 그룹 쪽에서는 자, 정청래도 그렇게 정말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정말
저 노무현의 동지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그 거죠. 살아계실 때 그 부르자였는데 나중에 네. 돌아가시고 나서 초호화판으로 막 제사 지내면서 그쵸. 우리 아버지 영정이 지금 이게 얼마나 소중한데 뭐 이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거네. 그거네. 예. 지금 그걸 갖고 사람들끼리 저마다 내가 노무현의 정신을 이어받았다. 내가 노무현이다만 이제 이러고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작 제사를 지내는 그 사위인 네. 지금 곽상원 의원이 네. 아니야, 넌 아니야, 이건 아니야라고 그쵸. 그렇게 쳐내는 뭐 그런 상황인 거죠. 그쵸. 네. 자, 지금 유시민 씨 관련해서는 정말 노추다라는 얘기를 젊은 층에서는 꽤 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 586들에서는 류근 시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유시민이 무슨 틀린 얘기를 했다고? 아니, 지금 저렇게 나와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게 민주주의자가 맞아? 라고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친문 진영에 아까 저희가 인용했던 네. 그 유튜브에서도 네. 유시민이 맞는 말만 하니까는 메시지는 반박 못하고 네. 지금 메신저만 공격, 유시민 개인만 공격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맞습니다.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이 무서운 게 뭐냐면 서로 너무 속을 빤히 아는 사람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너무 과거 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봤던 그 페이스북이 굉장히 저는 재미있었는데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갑자기 8억을 먹튀했다. 이게 지금 사진도 아니에요. 과거 사진인데 과거 사진을 지금 두고서 이 페이스북에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내용은 뭐냐면 내가 보니까 유시민이 2017년에 보혜양제 사회이사를 하고 있더라. 내가 그때 가보니까 그때 난리가 났더라. 지금 8억 먹튀. 저 때가 이제 저 진보당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당이 해산되고 하면서 돈이 뭐 당비가 어떻게 이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나 봅니다만 저 8억 먹튀 유시민 보혜양조 사회이사 처리하라. 저 사진을 2017년에 찍어갖고 있다가 지금 저거를 지금 공개를 하는 거예요. 진짜 무섭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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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이 바뀌어도 몇 번을 바뀌었을 그럴 그러니까. 세월인데 네. 뭐 물론 이제 저 진위 여부는 진위 여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거고 사실 네. 아마 공소시효도 지났을 가능성이 그럼요. 커 보여요. 그런데 네. 어쨌든 저 사진 한 장으로 네. 일단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네, 이게 그냥 뭐 무슨 방향의 문제가 이런 게 아니라 네. 비리야 이런 식의 인상을 주는 네. 그런 장면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요 사태를 보면은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를 팔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이혼하면은 그렇잖아요. 이혼 법정에서 진짜 별거 다 나오잖아요. 당신 그때 돈 10만 원 어디다 쓰고 뭐 이런 것까지 그렇죠. 다 서로가 서로를 같이 사니까 그렇죠. 모든 걸 기억하고 있다가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서로를 공격을 하잖아요. 맞아요. 아마도 이제 그런 장면들이 앞으로 더 자주 펼쳐지지 그렇죠. 않을까. 그래서 또 나온 게 노영희 씨인가요? 네. 노영희 씨의 유시민은 정당 브레이커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정당 브레이커 그러니까는 이 유시민 씨가 가담했던 정당들의 이 변천사 네. 그리고 옮겨 다님에 따라서 겪었던 정당의 명멸을 갖다가 네. 쫙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좀 듣기도 정말 네. 아까 배종찬 소장이 말씀하셨지만 나무 위키 정리한 사람들이 되게 짜증나겠다 네. 싶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 노영희 씨 거에 보면 이제 사진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우리 시청자님들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끊임없이 너 이랬잖아, 너 이랬잖아, 너 이거야, 너 이거 밝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유시민 씨를 공격할 수 있는 반대쪽에서의 굉장히 큰 포인트는 돈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 유시민 씨가 부인이 제주도 명문가의 딸이었고 서울대 이제 운동권 선후배의 사이로 이제 결혼을 한 거였거든요. 과거에 유시민 씨는 그때 인터뷰를 보면 일산에서 이제 출마도 하고 하면서 일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몇 년 전까지 유시민이 살았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그 서초동 아파트 설해마을. 네, 설해마을 빌라에 살고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를 꽤 고급 빌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그런데 고급 빌라 많아요. 네, 거기 고급 빌라에서도 지금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그래서 서초동 반포 강가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하지만 거기는 확인을 아무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 이름까지 나왔는데 네. 정작 거기
보통 우리가 이제 취재하다 보면은 뭐 아파트 이름 나오면은 뭐 동호수 찾는 것도 그렇게 맞습니다. 오래 안 걸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보다라는 느낌도 가질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돈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유시민 씨가 2019년부터 유럽 여행을 해갖고 책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그때 들은 바였는데 그 부인도 같이 갔다고 합니다. 부인도 같이 갔는데 요새 문제되는 동부인이었던가요? 네. 그런데 네. 그 책에 사진을 부인이 찍은 겁니다. 네. 근데 부인은 수학자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이게 사실 그게 무슨 위법한 문제도 전혀 없고 수학자 그렇죠. 사진 못 찍습니까? 사진 다 찍을 수 공직자도 있는데 아니고. 예. 네.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자기는 지식인인 척 아주 네. 고결한 지식인인 척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아니 대통령한테 선물 받은 거 언박싱을 왜 못합니까? 그 언박싱 하는 것도 천하고 상스럽다라고 표현한 양반이 돈 문제에 있어서 깔끔하지 못하다. 제가 계속 의문을 갖고 있는 거는 노무현 시민센터의 건축비 그것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나? 네. 그거 이후에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명이나 어떤 법적 대응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사실 그만두고 그 사회가 문제 제기하니까는 그만두고 딱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희 그때 이제 지지난주가에 방송했을 때 아, 내가 아는 평론이 재단에 누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가서 바로 지금 그렇죠. 하나를 지금 던진 거죠.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시민의 이 정도의 이재명 대통령 공격 또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민철의 이 X를 그냥 바로 받아갖고 이 리트윗하는 거를 다시 올리는 걸 보면서 저는 김어준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해봤어요. 김어준 어떨 것 같아요? 질투? 아니요. 그럼. 저는 네. 김어준이 유시민을 손절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네. 그 잭나이프 발언을 할 때 말이죠. 그러니까 잭나이프 유시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늙은 건달이다. 어? 동네 이제 조그만 쪼무레기들도 이제 날 찌르고 다닌다. 그 얘기를 하니까 잭나이프. 그러면서 이제 김어준도 거들면서 그렇죠. 뭐 잭나이프로 뭐 찌르고 다니고 하니까 유시민이 뭐라고 하냐면 거기다 청와대 스티커 붙여갖고 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 워딩이 나올 때 얼마나 분노를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뭐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걸 사주했다고? 내 청와대 스티커를 여기다가 붙였다고?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분노 조절을 분노가 치솟아 올 때 지금 김어준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내가 100% 내 아이디어로 제네레이트 한 것도 아니고 유시민은 지금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나와갖고 지금 내 방송에서 털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여기 전사가 되면 내 재산에 문제가 가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도 들 것 같아요. 잭나이프가 자기가 맞은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김어준이 파리에다가 뭐 한식당을 낸다고 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앞서서도 한번 갔다 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또 간다는 거예요. 굳이 그래서 이 시점에 방송을 네. 며칠 쉰다 뭐 이런 얘기 뭐 있는 것 같던데 전 왜 지금 쉴까? 그리고 파리에 뭐 식당 낸다고 해갖고 김어준이 방송이 그렇게 잘 되고 중요한 지금 시점이라면 굳이 방송을 안 할 이유가 있나? 그렇게 특히나 큰 채널 방송하는 사람들은 정말 네. 어지간해선 자리 잘 안 비우지 않아요? 그럼요. 네. 네. 이게 정말 아니 동접자가 뭐 몇십만인 채널인데 네. 저는 그래서 황당했던 네. 게 또 이거였어요. 방송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채널 만드세요. 김어준 유시민 작가 채널 만드는데 채널명을 유시민 TV, 유시민 작가 TV 막 이러면서 채널명까지 막 고민해줘요. 아 이게 그거네. 그러니까는 이게 생각해주는 척, 챙겨주는 척, 야 좀 나가, 나가 네. 여기 나오지 말고 나가 봐 이거 아니에요? 예, 저는 솔직히 말하면 둘이 방송하다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하지 말래. 뭐 이 대통령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 안 하기로 해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김어준 유시민의 지금의 분노가 김어준이 핸들링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렸다. 그렇겠네요. 예. 네. 위험한 김어준 입장에서 네. 내가 위험해질 수 있겠다.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의 뭐 정말 뇌피셜인데 저는 그 부분들을 한 두어 번 정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는 김어준이 정말 참
추임새를 잘 넣고 웃음을 잘 웃네. 아, 이래서 이 방송이 인기 있구나를 느끼고 있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김어준이 유시민을 지금 손절하고 있나? 왜냐하면은 지금 유시민은 알릴레오도 사실 유시민은 일종의 기생적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왔어요. 자기 걸로 뭘 연 적이 없어요. 알릴레오 책방도 그렇죠. 그 시민재단. 시민센터에다가 냈었던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투자하고 자기가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 정작 하려고 그러면은 네. 일단 막 사무실 있어야지, 네. 장비 갖춰야지, 네. 돈도 꽤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의 채널에 나가서 화제를 몰아오고 그렇죠.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자꾸 김어준이 유시민한테 채널을 개설하라 그런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아유, 제발 딴 살림 차려 그냥 여기 새빵 살지 말고 그냥 너도 하나 지금 살림 차려. 네. 전세를 넣든 월세를 넣든 해가지고 집 따로 구하라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약간. 저만 느끼는 거 아니죠. 아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정말 뭐 아무리 뭐 검찰이 다 죽었다 뭐 어쩌다 네. 하더라도 네.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재산 축적 과정이라든지 네. 뭐 세금은 제대로 냈냐 네. 여러 가지 문제를 삼자고 한다면은 가장 좋은 게 유시민 네. 시민센터 건립비용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 부분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김어준 씨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김어준 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서 네. 들여다 본다라고 그럼요. 한다면은 저 네. 서소문에 4억이 지금 큰 게 있거든요. 거기가 재개발 지역이에요. 그 재개발 그때만 그 재개발 네. 지역 물론 이제 고시가 된 이후에 그 땅을 사기는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과연 이 과정에는 그러면은 네. 어떤 정보의 이용 측면에서 문제는 없었을까? 맞아요. 우리가 그 수사 결과 그 자체보다는 이 수사 과정 자체가 사람을 좀 피말리게 하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요. 혐의만으로 이미 유죄가 된다.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 오죽하면은 저 재판 회부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판에 가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형벌이다. 재판 가면은 맞아요. 그거 다 돈 써서 방어해야 되니까. 맞아요. 시간 돈 쓰고 시간 들고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김어준은 몸살이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살짝쿵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 정도의 몸집이면 사실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네. 네. 어디서 뭔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네. 저는 그 잭나이프 그 발언에서 저는 일종의 이 완전히 대척점에 있는 지금 신경이 완전히 날카로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포퓰리스트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지지율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심지어는 뭐 최근에 몇 달 사이에 13% 빠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두 자릿수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시민이 나를 공격하는데 거기다가 뭐 촉법, 뭐 용역, 평론가들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 스티커를 붙였다. 이런 말에서는 저는 완전히 빡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말 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유시민 씨의 어떤 그 신호탄으로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X가 과거 그 트위터가 그렇죠. 이 장난 아닌 그런 친노 세력들의 그 활약의 맞아요. 결집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X에 들어가 보니까는 특히 이제 이 반도체 호남 반도체 얘기 나오고 나서 댓글이 정말 제가 읽기에도 무시무시할 정도로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 무시무시한 거 무시무시한 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직접 올리잖아요. 그런데 네. 뭐 보좌진이라든지 그런 거 안 네. 거치고 직접 올리는데 앞에서도 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것도 네. 그 이후에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정청래나 유시민이나 이제 이런 계열들을 네. 딱 겨냥해 갖고 정치적 네. 적대자들을 겨냥해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뭐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뭐 눈에 뭐가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부처 눈에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 돼지가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 돼지하겠음.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찍어왔는데 이재명 당신에게는 이제 돼지하겠음. 그러면서 김부선 때 얘기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 욕을 참아가면서 내가 이재명 오지게 방어했는데 나 돼지하겠음. 내가 돼지니까 이재명 돼지로 보입니다. 됐냐? 돼지하겠다. 막 이런 네. 이런 댓글은 이게 딱 실명도 있어요. 그러니까 쓴 사람들의 실명도 있고 네. 직접 이재명 대통령한테 댓글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이버에서 이재명 익명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기사나 이런 데 댓글도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네. 네, 거기다 바로 그냥 달아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네. 맨날 인용구 따오는데 책 안 읽은 티나요. 막 이런 것도 있고.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뭐 국민들 웬만한 사람 다 정가에 있다. 우리나라 이게 너무
기소율이 높다, 뭐 저 전과자 많다, 이게 사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 댓글 하나 보여주실까요? 아, 그래서 웬만한 국민들이 전과자로 보이시나 보군요. 너 전과자다, 뭐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매워. 여긴 진짜 그렇죠. 매워요, 정말. 예. 네. 아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한동훈, 장동혁의 싸움은 재미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위에 많은 지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혈전을 벌려줘야 되는데 아, 여기는 네. 진짜 X의 화력은 그러니까 네. 아까 지금 그 촉박평론가님이 얘기했던 네. 게 내가 지금 이런 환경에서 나 혼자 버텨왔다라고 그렇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유시민의 복수 혈전은 이제 막 시작된 시점이다. 왜냐? 앞으로 8월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8월에 정청래는 전당대회를 다시 한번 거머쥔 다음에 본인의 꿈인 대권에 도전해야 하기 때문에 온 총력을 다해서 지금 반명 그룹들이 움직일 것이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지지율은 지금 빠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오로지 호남 반도체, 삼전 닉스밖에 없는데 삼전 닉스가 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하는 거죠. 근데 호남의 주축도 사실 어떻게 보면 친노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정말로 이상하게요. 호남 발전하는 거 좋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호남이 지금 정권 때문에 발전을 못 해왔나요? 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후에 이를테면 진보 계열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여러 명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정치권 논리로 호남이 발전되지 않았다? 이거 맞나요? 호남은 왜 발전하지 못했을까? 호남이 낙후된 건 맞습니다. 그러면 호남의 책임은 없나요? 호남 정치인들의 책임은 없나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진보 저는- 대통령이 몇 명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는 네. 무조건 호남이 낙후됐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호남을 뭐 기업들이 몰아줘야 된다? 저는 이 논리는 왜 생성되는지 모르겠어요. 호남 책임론을 저는 묻습니다. 호남 비발전에, 호남 낙후론에 호남의 자생적 책임론은 없는가? 전 이거부터 먼저 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아침에 뭐 경제 방송이나 주식 방송을 듣다 보면은 네. 말을 굉장히 아껴하면서도 경제 평론가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국가 자본주의의 모습이 아닌가야.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가 그 운동권에서 학습에 국가 독점 자본주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독점이라는 말만 빼고 네. 지금의 현상은 이제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하여튼 여러분 오늘 방송 많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로 앞으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누구의 승이 될지 유시민은 못 이길 겁니다. 그래도 대통령인데. 아, 그렇지 그렇죠. 않아요? 유시민의 독한 혀와 네. 네. 대통령의 이 네. 센 권력과 그쵸. 네. 하지만 재미있는 싸움이 유시민이 될것 바라는 같아요. 건 네. 이기는 건 아니다. 나는 내 몸을 던져서 너의 몸에 상처를 내고 싶어. 그게 무서운데 진짜. 그럼 좀 무섭지 않아요? 그게 무서운데. 네. 네. 내가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널 죽이는 게 목표야 이러면은. 네. 그러면 상당히 무서울 것 같거든요. 하여튼 이재명과 유시민의 대결, 친명과 반명의 대결 어떻게 될지 여러분 댓글로 많이 좀 예상치를 좀 남겨주십시오. 양기전 수고하셨고요. 아, 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